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행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 기분 좋은 큰형님 포스가 나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532번님 기술적 분석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자꾸 보다 보면 저도 무릎 치는 날이 오겠죠? 어떻습니까? 네. 자꾸 봐야죠. 이거를 한 3년 동안, 네. 3년 정도만 보시면 느낌이 오고 그 네. 동네에서 기술적 분석을 제일 잘하시지 않을까. 3년 필요합니까? 네, 3년 정도. 매일 한 3시간 이상? 아니면 장 열리는 시간 장 내내? 열리는 시간에서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퇴근하시고 나서 1시간 정도 기술적 분석에서 시총 상위 종목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좀 보시고 네.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지수 요 정도로만 계속해서 루틴을 좀 잡으시면 네. 정말 빠르게 성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또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좀 문리가 트였을 때 쾌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코너가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 좀 빨간불이 좀 오늘 보였습니다. 빨간불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시장 하나 주요 시장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이 현재 위치 점검해 보고요. 향후 전망까지 해볼 텐데 먼저 뉴욕 증시부터 가봐야 되겠죠? 네. 네. 미국 증시는 전일 그 좀 위아래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큰 변동성은 아니고 진폭이 좀 짧은 상태에서 다우지수는 0.34%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증시는 0.1%로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소장님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 33,600과 33,000 라인을 지지하는 한 대세 하락, 추세 하락. 그러니까 보통 대세 하락은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70% 엄청난 하락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하락의 기류는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 증시.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큰 폭의 급락을 나오려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금융 그 섹터만 모아놓은 ETF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견조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붕괴는 지금 현재는 뭐 1도 확률적으로 1%의 확률도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미국의 부채 위기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재료성으로 좀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건 약간 좀 먼 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맞습니다. 테이퍼링에 더 네. 강도 높이는 거, 네. 조기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그렇죠. 실은 이것도 뭐 네. 소위 말하는 대형 악재는 아니란 말인가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해봤자 미국의 금리가 뭐 3% 5%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0.75% 그러니까요. 뭐 1% 내외니까. 네, 국내 연준 우리 한은은행도 네. 이번 주에 금리를 다행히 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11월 정도에 생각을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시장을 떠나는 정도의 그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미국 증시를 10여 년간 분석하면서 느꼈었던 건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만 아니면 네. 결국에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 그걸 또 나스닥의 대장인 우리 테슬라 형님께서 네. 800달러를 다시 또 확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테크 대표 종목들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고점 대비해서 아주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께서 33,600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33,600 나오면 이거 혹시 좀 시장이 33,000까지 충격을 주면서 코스피 지수
강한보 센터장이 계속 얘기하는 2,700~800을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네. 그때는 가셔서 하셔야 되고 오늘 증시가 올라가는데 제가 2,700~800 갑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후반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미국 증시가 뒷받침을 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우 현재 오늘 끝난 게 34,300대입니다. 맞습니다. 34,300대인데 뭐 이 코너 계속 들으셨겠지만 계속 말하는 지지선이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33,600이죠. 네, 그러니까 요 선까지는 소위 말하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하락인데 맞습니다. 요 33,600을 무너뜨리려면 뭐 조기 테이퍼링, 뭐 조기 금리 인상 네. 이런 걸 뛰어넘는 네,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현재로선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료까지도 합쳐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재료는 없고 밑으로 내려갈 재료는 있는데 그것도 33,600. 그렇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는 강력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네. 9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33,613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33,600과 33,000 자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로 33,613포인트를 지지하면서 강하게 미국 증시가 35,000포인트를 살려줬어요. 네. 근데 이 35,000이라는 지수는 62평, 그러니까 일봉상 62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 네. 60일의 평균 가격이죠. 네. 그 62평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이 될지 올 연말 전에는 다시 62평을 좀 올리면서 미국 증시 좀 살아나는 거 아니야? 요런 분위기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구간에서 속아서 미국 증시 강하게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좀 세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비중을 다시 왕창 들어가고 신용 레버리지 했을 때 미국 증시가 그때는 급락하는 패턴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일종의 중기. 좀 디커플링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네. 좀 다른. 근데 예전과 좀 다르게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 전일 하락을 했잖아요. 네. 0.34%. 근데 야간 선물이 0.5% 정도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팁이 야간 선물 지수가 강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그 다음 날 시장이 견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디커플이 된다. 좀 올 작년 말부터 좀 상관관계가 좀 떨어졌어요. 미국 증시. 그러니까 시간차도 많이 네, 났고요. 시간차도 네, 좀 딜레이가 한 네, 2, 3일 정도 더 있고, 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아마 좀 약간 더 고도화된 거가 아닌가. 국내 증시의 파생적인 AI가 네. 국내 증시를 또 바로 미터로 보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가 좀 따라오는 언제부턴가 그런 흐름이.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미국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여기에 또 많은 촉각이 있어서 이게 좀 한 뭐 딱 예상치대로만 나와줘도 네. 시장은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걱정은 막 너무 막 5.7% 이렇게 나올까봐 하여간 네. 그런 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 이게 수는 지금 없는 현재 거니까. 해외 선물 지수는 견조한 흐름으로 뭐 크게 밀리진 않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파동 에너지가 있는데 네. 그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 현재는 미국 증시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상승 에너지가 들어올 구간이다. 이렇게 네. 60분봉, 120분봉, 240분봉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패턴에서는 내려와도 받치는 힘이 지금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2,900을 깨지 않고 좀 네.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1%대까지 못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한번 봐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가 기술주가 좀 시총 상위에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스닥을 거의 많이 더 오히려 네. 다우보다는 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스닥은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도 후반때 보면서 나스닥 시총 상위와 국내 시총 상위가 레벨 비슷해지면서 업종 섹터가 비슷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3,000을 넘어갔거든요. 네. 긴 박스피를 넘어가고 네. 사실 이게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요번에 좀 고비를 넘기면은 4,000, 5,000의 시대도 우리가 멀지 않았다. 물론 네. 그게 뭐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스닥 증시를 우리가 잘 보면 코스피 지수가 보입니다. 네. 네, 나스닥 증시가 2021년 9월 7일 고점을 찍고 나서 2021년 10월 4일 날 저점을 만든 다음에 요것도 60일 선에 저항을 받고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로는 패턴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패턴이 있는데 예. 바닥을 다지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과 역헤드앤 숄더 패턴은 왼쪽 어깨와 머리와 오른쪽 어깨를 예. 뒤집어 놓은 거를 말하거든요. 네. 지금 2021년 10월 4일 저점을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21년 9월 20일 왼쪽 어깨 그리고 2021년 10월 7일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은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2021년 9월 24일 날 고점인 15,000포인트를 살리는 패턴이에요. 근데 밑에 그 파동 에너지라고 있는데 네.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15,000포인트가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뭔가 전체적인 재료도 그렇고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는 위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다우지수랑 그러면 깨면 안 되는 자리가 뭡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그 자리가 일봉상 200일선인 14,0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14,000포인트를 언더슈팅해도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하는 추세 대세 하락은 아닌데 14,000자리가 올라오면 현금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국내 증시는 나스닥이 좀 연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자, 네. 지금 나스닥이 14,460 네. 정도입니다. 9월 7일 날 15,400을 갔었고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주머니쇼 시즌 2를 했었을 때 또 우리 황주명 대표가 15,300 고점 15,200 고점 했었는데 15,400까지 갔다가 이후에 지금 쫙 밀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강은보 센터장이 보는 기술적인 부분은 14,000선이다. 네.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5,000 근처 오면 이제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탈출의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에 하나 또 우리가 네. 늘 이제 대안 얼터너티브를 그쵸. 내잖아요. 이제 14,000을 깼다. 네. 그럼 결국 그건 이제 다우에도 어쨌든 같은 문제가 맞습니다. 오는 거겠죠. 네. 14,000이 깼을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게 좀 골치 그렇죠. 아파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4,000을 깬다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그 다음 레인지 하단이 13,000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14,000을 깨면 다이렉트로 13,000을 가지 않고 기술적으로 일봉상 200일선은 좀 지지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구간과 저점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14,000을 이탈을 하면 14,300 정도의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내가 평균 단가가 좀 부족해도 손절로 대응, 반등시 손절,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 14,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그 자리에서 현재가에서 바로 손절보다는 반등시 나는 청산을 해야겠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보시면 좋고 만약에 거기 구간에서 반등시 청산을 못하고 그냥 올라오니까 일단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시장은 13,000을 향하는 강한 하락 배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바로미터는 14,000을 다우지수 33,000포인트처럼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도 익숙해질 텐데요. 이런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는 선. 맞습니다. 네. 닿으면 안 되는 구간. 그렇죠. 거기는 스치기만 해도 안 되는 이제 그쵸. 선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 그게 뭐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또 이 기술적 분석의 역사도 이것도 몇백 년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또 석학들 때문에 이제 그 선을 14,000이라고 본 거고요. 네. 우리 강은보 센터장은 만에 하나 그것을 밑으로 깨게 되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 그렇죠. 네. 저 밑으로 갈 시도를 이미 한 거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확률은 시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현재에서 시장이 이제 기간이 좀 지나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일단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2,700~800과 미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 2,700~800 내려왔을 때 그 자리를 확인해야
확인해야 좀 다시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도 그래도 좀 잘 때 좀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오늘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도 좀 네. 불안불안한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네네. 나스닥을 봤을 때 14,000을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애플이 네. 저는 좀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고점 신호가 테슬라는 나오긴 몰라도. 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애플은 지금 잘 보면요. 애플이 다우에도 올라가 있고요. 네. S&P 500에도 맞습니다. 있고 나스닥에도 있는 정말로 이게 초대형주란 말이죠. 네. 애플이 흔들릴 경우에는 뭐 싹 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애플 주가도 저도 자주 분석을 하는데 네. 애플 일단 그렇죠. 예. 현재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인 측면이 우리가 단기라고 보면은 내일이 단기일 수도 있는데 향후 한 2주 이내 정도 네.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2주 이내 정도는 열흘 예, 열거래 쉽게 10거래일 10거래일 정도는 여기 구간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있는 구간이고 네. 만약에 제 지인이 애플을 사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사지 말라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고수가 물어봤으면 지금은 저점 매수 자리지 요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에 14,000, 다우에 33,600. 다서는 안 될 선. 네, 맞습니다. 네, 이탈돼서 안 될 선을 기억을 하시면서 왜 네. 이게 중요하냐면 코스피로 이제 넘어와 보죠. 네. 추석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확률상으로는 3,000을 안 깰 것 같지만 만에 하나 3,000이 깨지면 골치 네. 아프고 네.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탈출이지 이거에 네. 희망을 걸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제시했던 3,000이 깨졌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2,944 어제는 2,900도 또 이제 1포인트까지 내려왔었죠. 위험한 그런 구간인데요. 네, 이제 네. 코스피를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자, 코스피 지수는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도 화면을 못 보지만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6월 25일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보시면 그 자리가 바로 3,316포인트로 코스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부터 언제냐? 바로 저점 자리가 2021년 8월 20일 날 3,049포인트를 찍은 구간입니다. 예. 이 구간이 이 하나의 박스로 만드셔서 그 박스를 다시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6월 25일 날 고점, 9월 20일 날 저점, 8월 20일 날 저점을 박스로 보고 그대로 박스를 이동을 하면 네. 앞으로 디데이가 한 5거래일 안에 지수가 3,010포인트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 자리가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진짜 강보 센터장이 얘기했었던 3,100까지는 모르겠지만 3,050, 3,100 사이까지는 올라오고 우리가 그동안에 포지션 들고 있었던 게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이번 주 수, 목, 금 하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없는 구간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반등 시 올라오고 코스피 지수가 2,700~800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가 내려오면 저로의 다시 손실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것도 확률이고요. 확률이죠. 예, 네. 가봐야 되는데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는 3,000을 한번 다시 탈환해 주기를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넘어서 주기를 이제 바라고는 있는데 네. 또 시장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복을 못한 채 미끄러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라고 했었던 네. 뭐 2,700 후반대, 네. 2,780선대, 뭐 맞습니다. 4,280선대까지는 정말 각오를 해야 됩니까? 네. 그 각오 그러니까 제가 틀리길 간절히 바라지만 네. 현재 기술적으로 3,000포인트를 이탈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탈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3,000을 살리는 모습이 나왔으면 그건 휩소라고 해서 속임수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대표님께서 보여주시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화면을 보시면 지수 상방 3,080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했어요. 네. 근데 왼쪽에 동그라미를 제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두 이게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올해 2월, 3월의 저점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2월, 3월 저점 자리인데 저 저점 자리가 바로 2,940에서 50 정도 선이에요. 네. 근데 저 자리를 훼손을 했는데 저 자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946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방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기를 사수해라. 하고 넘기고 싶어 하죠. 넘기고 싶은 2,950을. 저 자리는 초기에 시장을 3,300까지 말아 올렸었던 되게 중요한 쌍바닥 패턴 자리인데 예. 여기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하방 애들도 그동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할게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같은 날 나온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2,950, 30을 깨게 되면 그 밑에 또 레인지가 제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시장이 언제냐 2020년 10월 11월 자리가 2,500 그 자리 위쪽에 보시면 2020년 11월 12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맞습니다. 완전히 한번 달렸죠. 그 내달렸죠. 후에 또 유동성 공급이 좀 출해되는 분위기가 수급적으로 확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5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었는데 이 구간 자리까지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했었던 것을 다 걷어들이는 기술적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세력들은 상방 세력들 그러니까 상방행을 원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하방의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척했다가 결국에는 저기 내려갈 거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전쟁 구간이긴 하지만 이미 승기는 하방 쪽으로 좀 쏠려 있지 않나 이게 제가 보는 시향입니다. 네, 일단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메인 아이디어는 2,950의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오늘도 2,945포인트 정도인데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빨리 여기서 이 위로 탈출해야죠. 올리려는 네. 세력들이 좀 승리를 해서 빠르게 3,000을 다시 한번 위로 태워 올라왔으면 맞습니다. 좋겠으나 네. 오늘의 모습이 일단 한번 밑으로 더 누르려는 세력, 네. 더 많이 팔려는 뭐 매도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쉬어라. 네. 너 내일 보자. 이런 네. 내일 더 맞자. 뭐 이런 느낌으로 기다려주는 거라면 네. 이게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을 좀 지지해줬었던 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섹터. 오늘 이제 현대차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언더슈팅이 18만 9천 원까지 내려왔고 지금 빠르게 21만 원을 살리고 있는 모습과 기술적으로는 22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럼 현대차는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앞으로 5% 반등 구간이에요. 네. 근데 현대차가 5% 올라가봤자 지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5% 올라간 거에 비하면은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올라가도 지수를 3,000 포인트를 살짝 살릴까 말까? 네. 중요 포인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은 한 2분 정도인데 네네네.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이 쏠려 있죠. 네네. 한번 삼성전자가 볼까요? 6만 9천 원, 6만 8천 원 이 자리가 네. 절호의 기회 매수 단기적인 매수 자리였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그래요. 네, 단기적인 매수인데 제가 뭐 방송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하단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6만 3천 원이면 지금 왜 들어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단기적인 매수가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를 수익 실현을 하고 삼성전자로 이 추가를 한 다음에 기대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네. 삼성전자 7만 3천 원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7만 3천 원과 7만 4천 원 정도 사이까지 올라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바닥 따지기 확인 또는 바닥을 훼손하는 패턴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또 상해 종합 증시 이게 아우르면서 삼성전자도 좀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 반등도 네. 지금 일단은 베스트로 한 7만 2천, 7만 3천까지도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지만 좋겠다입니다. 네. 우리가 추석 전에 아마 방송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그때 7만 2천 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네. 치명적 라인이었는데 일단 깨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훨씬 우리가 밑을 이제는 그렇죠. 염두해야 네. 되는 것이고 네, 네. 그것이 틀리면 좋겠지만은 지금 네. 강보센터장은 결국에는 7만 2천 원 3천 원대까지 네, 7만 2천 원 자리가 깨짐으로써 깨짐으로써 밑으로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은 다시 깼었던 중요 자리 7만 2천 원 이상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걸 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그 자리는 청산 구간으로 보는 게 맞다. 좀 그러나 거기까지라도 빨리 갔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해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